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1월 5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1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날씨는 우기답게 비를 심심찮게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난구조청은요, 롬복과 팔루에서 지진 복구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루 지역은 보면 훈따라라고 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복구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임시 거주지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인도네시아도 우기철이 시작됐으니까 우선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 코린도 그룹이 빼미에 전달한 합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보니까요, CJ 인도네시아도 회사에서 30억 루피아를 성금으로 냈고요. 직원들도 1억 4,100만 루피아, 합계 31억 4,100만 루피아를 성금으로 쾌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9일 아침인데요. 제가 출근을 하다가 갑자기 뉴스를 전해받았습니다만 189명을 싣고 중부 수마트라 블리뚱이라고 하는 섬으로 가던 라이온에어 소속 보잉 737 맥스 8형 비행기 한 대가 자카르타 북쪽 까라왕 이런 반도가 있는데요. 그 반도 앞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카르타 국제공항을 이륙한 지 13분 만에 회항을 요청한다는 파일럿의 통신을 남기고 그만 추락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통신이 두절되니까 재난구조대와 군경 소속 선박들이 통신이 두절됐다고 하는 지점으로 급파되긴 했는데 오전에는 동체 조각 몇 개만 건져내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후 들어서서 지갑이라든지 휴대폰 같은 승객들의 소지품들이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개의 동체 조각하고 핸드캐리 가방 등 승객들 시신 일부까지도 이렇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추락사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즉각 재난구조대와 군경에 24시간 밤샘 수색을 지시하고 무엇보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24구나 되는 시신을 수습했다는 기사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항공기 잔해와 승객들의 소지품 등이 많이 회수되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블랙박스는 한 대를 회수했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회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블랙박스 하나가 어디 있는지 그 신호는 잡긴 잡은 모양인데 아직까지 건져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 쩌까렌 국제공항에 마련된 수습센터를 찾아가서 유족들을 위로를 하고요.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는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자카르타 국제공항 외에도 할림 국제공항하고 빵칼피낭 벌리뚱 공항에도 사고 수습센터를 열어주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추락 비행기 탑승자 명단이 즉시 공개되지 않아서 그때는 상당히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사들도요,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를 하기도 하고 제게도 수시로 문의를 해왔지만은 한국인이 그 비행기에 탑승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항공사 측은요, 추락 지점이 자카르타 쫑까렌 공항과 아주 근접한 해안인데다가 구조 선박들이 이미 사고 지점으로 출발을 한 이유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확인을 한 후에 탑승자 명단을 공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에 나온 승객 명단에 보니까 한국식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행인 일이죠. 블랙박스가 하나 건져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너무 낡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는 통념도 이번 사고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고 비행기가 2달밖에 안 된 아주 새 비행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고 전날 발리에서 자카르타까지 운항을 할 당시에 파일럿이 기록한 노트를 보게 되면은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발리에서 이륙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적고 있는 그것을 정비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안전하다고 안전점검을 해본 결과에 따라서 운항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9일 아침 06시 20분 자카르타 국제공항을 이륙한 JT610 항공기는 이륙 13분 만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스카르노하타 공항에서 이륙을 한 후 3분 만에 파일럿들은 스카르노하타 공항으로 회항을 요청하기는 했는데 요청하고 나서 10분 뒤에 추락을 하고 만 겁니다. 추락 지점의 한 목격자는요, 폭발음 같은 게 들릴 때는 마침 자기가 거기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게 천둥 소리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건 천둥 소리와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 불량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해 본 후라야 정확한 추락 원인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유난히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잦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편입니다. 워낙 넓은 면적의 나라인데다가 인구도 많고요. 지리적으로 섬과 섬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항공기 정비와 같은 문제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같은 지역을 보면요, 비록 가루다 국적 항공기라고 하더라도 취향이 금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간신히 유럽 항공기 취향이 허가되기는 했는데 허가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대형 항공기 사고를 내고 만 것입니다. 롬복 지진이다, 팔루 지진 쓰나미 소식에 이어서 라이온 항공기 추락 사고 때문에 잠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피아 약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피아 약세 현상은 물론 달러가 강세니까 그 반대 극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루피아 약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주식 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내 또 한 번의 금리를 올린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 즉 단기적으로 볼 때
루피아보다는 달러를 사두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제는 달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국제 유가도 뛰게 됩니다. 유가가 뛰게 되면은 물류비가 오르게 되고요. 유통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되게 마련인 것이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이런 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다음 기회가 다가올 때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즉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11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CPTPP로 다시 뭉쳐서 미국에 대항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TPP라고 해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 간에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목적하에 TPP를 결성한 바 있었는데요. 갑자기 미국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잠시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것을 일본이라든지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RCTPP로 다시 묶어내고 호주가 이번에 비준을 함으로써 6개국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들 6개국은 이어서 브루나이 다르살렘,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베트남의 비준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 또 하나의 거대한 국제 자유무역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CTPP는 그 다음 단계로 RCEP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을 초대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가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세안 10개국 외에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국이 집단 가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컴파스 신문은요, 공식 논평을 통해서 새로운 태평양 연안국가 국제 자유무역 시장에 거는 경제적 기대가 아주 크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서 제외하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을 화나게 했다는 기사가 서울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북한 비핵화 문제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전해지긴 했는데요. 이제는 일본 기업이 일제 때 강제징용됐던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은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강제징용을 갔던 사람들에게 아직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는 것을 가리는 재판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요, 이미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일본은 1억 원을 개개인에게 보상하라고 판결을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부 대 정부 협의로 이미 다 그 보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억지 판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법원은 그것을 위자료조로 다시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뒤로 물러선 결정문을 낸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판결은요, 향후 인도네시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도 역시 우리나라처럼 전후 보상금으로 호텔 인도네시아 호텔과 그리고 분다란 호텔 인도네시아, 또 팔렘방과 숭아이무시 대교 등 이미 보상을 인도네시아에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십만 자바인들이 노무샤라는 명목으로 태국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민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뉴스지만은 난사군도 분쟁 문제가 지금도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이 협력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계속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도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물러설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군함까지 나서서 이 난사군도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 일본, 영국, 프랑스, 이젠 호주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29일 필리핀을 방문 중인 미 해군 참모총장은요, 항행의 자유작전은 그냥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질세라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경고를 하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나서서 이를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이 이 지역 평화를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다른 국가들이 이런 노력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미국을 맹 비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이 내건 바 있었던 대동아 공영권, 즉 바사로 짜야 아시아라고 하는 구호, 즉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 사람끼리라는 구호를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카르타시 당국이 11월 1일을 기해서 자동차 이띠랑 제도, 즉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벌칙금을 통보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통 벌칙금 제도를 수디르만과 땀린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CCTV로 차선이나 신호 위반 등의 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을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CCTV 자료는요, 즉시 교통경찰국으로 보내지고요, 거기서 고지서를 발행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3일 이내에 SDN가 주소로 그것을 전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통지를 받게 되는 당사자는요, www.etle-pmj.info에 들어가서 5일 이내에 안드로이드 휴대폰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주소대로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은 폴다 메트로자야 섭디 각쿰 옛날에 SDN가를 연장하던 그곳에 직접 가서 벌칙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푸른색의 벌칙금 영수증을 7일 이내에 발급해 주게 되는데
만약 이거를 어기게 될 경우에는 SDN가, 즉 차량 운행증은 즉시 벌과금을 납부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중지된다고 합니다. 도로에 교통경찰이 없어도 교통질서가 잘 유지되는 그런 자카르타가 이 제도로 인해서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남북한은 상호 군사적 대결을 멈추기 시작했고요. 미국은 더 강력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부터 원정 출산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는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오는 11월 11일 중간 선거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오늘 전해드리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